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나쁠 때를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고기압이면 기분이 좋은 경우를 뜻하겠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날씨가 맑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땐 비가 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 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비가 오는지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바람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고기압인가요? 저기압인가요? 여러분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활기찬 하늘을 보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기압의 개념을 잘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대기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경우는 기압이 약 300헥토파스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1기압의 경우 1013 헥토파스칼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단위는 안 배웠는데요. 숫자만 봐도 대략 비교가 되죠. 300과 1000 정도의 값이 되니까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들숨과 날숨을 배웠었는데요. 들숨을 쉬기 위해서는 폐를 팽창시켜야지 됩니다. 폐를 팽창시키게 되면은 안쪽은 저기압이 되고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들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기압이 훨씬 작아지게 되니까 안쪽을 더 많이 팽창해야지 기압차가 발생하여 들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바람의 이동에 대해 배우지는 않았었는데요. 대략 기압 차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해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다, 숨쉬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압이라 하는 것은 기체가 충돌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게 됩니다. 기압을 압력이란 표현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압력은 면적당 누르는 힘을 얘기했죠. 그래서 단위가 힘의 단위인 뉴턴,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 해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됐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PA, 읽을 때는 파스칼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죠? 헥토 파스칼이라고 하는데 헥토는 보통 100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킬로미터 할 때 킬로는 1000을 의미하죠. 이렇게 앞에 붙는 접두어가 됩니다.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어느 곳에나 있죠. 그래서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는 압력은 사방에서 작용하게 되죠. 이렇게 공기가 누르는 힘, 이것을 기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압이 작용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컵에 담긴 물에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실험이죠. 종이와 컵을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실험입니다. 지금 본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리컵에 물을 절반 정도 넣은 다음에 컵의 입구를 종이로 덮은 후
손으로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컵을 뒤집습니다. 이때 유리와 종이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어야지 달라붙은 상태에서 실험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이를 누른 손을 천천히 뗀 후 유리컵 속에 물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자. 결과는 그림과 같이 종이가 컵과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물은 쏟아지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공기는 사방에서 누르는 힘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종이를 공기가 눌러서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떠받치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물이 누르는 힘이 밑에서 공기가 떠받치는 힘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기압이 작용하는 것들 또 다른 예를 찾아보자고 되어 있죠. 뜨거운 밥을 닫고 바로 뚜껑을 닫으면 밥이 식은 후에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안에 뜨거운 밥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 뜨거운 밥이 식게 되면 안쪽에서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안쪽에 기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안쪽이 저기압이 되고요. 바깥쪽에서는 공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죠.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누르는 힘이 작용하게 돼서 잘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닫고 그리고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경우 종종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전자레인지에 꺼낸 밥을 바깥쪽에 놔두게 되면요, 밥이 식으면서 랩이 밥 위를 이렇게 착 달라붙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밥이 식으면서 안쪽에 공기가 식게 되고요. 이 식은 공기가 응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쪽은 저기압이 되고 바깥쪽은 고기압이 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을 주게 되고요. 그 결과 마치 랩을 이렇게 찰싹 달라붙게 한 것처럼 밥 위로 랩이 달라붙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 음료수 팩에 공기를 빨대로 빨면은 팩이 찌그러지는 현상. 이런 것도 많이 본 적이 있죠. 음료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꽂아놨습니다. 빨대에서 음료수를 빨아먹게 되면 안에 있던 음료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공기마저 빨아들이게 된다면 안쪽은 비게 됩니다. 바깥쪽에는 공기가 있고요. 안쪽엔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기압이 높고 안쪽은 기압이 낮은 고기압과 저기압, 기압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밀폐된 과자 봉지를 산꼭대기로 가져가면 부풀어 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쪽에 질소가 담겨 있는 과자 봉지가 있죠. 그런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깥쪽에서 눌렀던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질소가스가 떠받치는 힘이 있었죠. 이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돼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리첼리는 실험을 통해 기압의 크기를 측정해 봤습니다. 1기압에서 수은이 담긴 수조에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거꾸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수은이 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76cm 정도의 수은 기둥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험관을 옆으로 누워도 마찬가지로 76cm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바깥쪽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죠. 즉,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 76cm가 누르는 힘이 공기가 누르는 힘과 같아지게 된다,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수은주다 라고도 합니다. 수은주 할 때 이 주는 기둥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은기둥 76cm는 1기압에 누르는 힘과 같아지게 된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될까요? 물 기둥인 경우에는 대략 1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압의 크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큽니다. 반면에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공기의 밀도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공기가 누르는 힘이 커진다, 즉 기압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높이와 기압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는 기압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압이 큰 경우 우리는 고기압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압이 작아지는 경우를 저기압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인 값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느 값이 고기압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다 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렀는데요. 1013보다 크면 고기압이고 1013보다 작으면 저기압이고 이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값입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다. 자, 지금까지 기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바람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윈드서핑 보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윈드서핑 보드는 노가 없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상의 것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열의 이동이 있죠. 열의 이동. 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울 건데요. 물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의 것들은 항상 낮은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 비슷한 얘기는 저희가 화학결합에서도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뭔가 움직임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상의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고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이 바로 열의 이동에서도 나타나고 바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이동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요. 한쪽에는 입자가 많다고 합시다. 또 한쪽에는 입자가 적다고 합시다. 이렇게 각각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이를 연결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입자가 많은 쪽에서 입자가 적은 쪽으로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되죠. 바람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불안정한 고기압에서 안정적인 저기압으로 이동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면이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공기의 움직임은 느려지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위쪽에서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결과 공기의 밀도는 커지게 될 테니 이것을 우리는 고기압이다 라고 부르고요. 고기압에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의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기압은 H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고기압은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면이 가열되고 있네요. 가열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면은 똑같은 공간에 있는 입자의 수가 적어지게 돼서 이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간 공기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팽창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팽창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수증기가 응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네요. 뭔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이죠. 이렇게 주변이 가열되게 되면은 공기는 위쪽으로 혹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기의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즉 공기가 주변을 누르는 힘은 작아지게 될 테니 공기가 누르는 힘, 기압은 작아지게 되겠죠. 얘를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L이라고 씁니다. 로우죠, 로. 하이, 로우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고기압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저기압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표면을 보죠. 지표면에 고기압 부근에서는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기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저기압은 공기들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럼 균형을 맞춘다고 했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은 많아지게 되겠죠. 한쪽은 많아지게 되고 한쪽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이쪽은 비게 되는 거죠. 위쪽이. 반면에 저기압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또 이동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공기의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종이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쪽을 실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에다가는 적외선이 나오는 스탠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외선을 비춰준 봉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안쪽에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량이 들어있지만 부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개의 종이봉투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입구를 실로 묶은 다음에 양쪽 스탠드에다 연결해서 균형을 맞추게 되죠. 자, 그림과 같이 해놨습니다. 적외선 가열 장치로 한쪽을 가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나요? 가열된 부분은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입자의 수는 똑같을 겁니다. 나가는 것을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열을 가열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이봉투가 팽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똑같은 질량이 들어있지만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질량이 똑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니까 밀도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마치 저기압과 고기압 같네요. 저기압은 어땠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길이가 형성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형으로 따지면 왼쪽 게 저기압 모형이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고기압 모형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만약 지표의 어느 부분이 가열되게 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달궈진다고 합시다.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게 되면 주변의 공기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공기는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된 공기는 가벼워졌죠. 똑같은 공기의 양이 있는데 부피가 팽창하게 되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밀도가 작아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승 길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로는 이 부분을 저기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은 고기압이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주변은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고 이 공기는 가열돼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밑에도 정리해 봤습니다. 가열된 부분의 공기는 주변보다 가벼워서 상승하게 되고 지표면은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주변에서부터 온도가 높은 부분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표면이 가열되는 지역입니다. 가열되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주변보다 공기가 가벼워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표면이 가열되게 되면서 공기가 점점 팽창하게 되죠. 이 팽창한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작아지게 되죠. 우리는 이걸 저기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압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저기압 대신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L, 대문자 L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표면이 냉각되는 지역입니다. 차가워지는 것이죠. 공기가 수축되면 무거워지면서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하고 대문자 H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요. 이 지역은 공기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것이고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입니다. 공기가 모여있고 공기가 모여있지 않습니다.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습니다. 자연은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균형 있게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바람이 부는 원인은 기압차 때문이었죠. 모든 자연의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학습도 마찬가지겠죠. 결과만 우연히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정말 잘 봤으면 좋겠네요. 기말고사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